와, 제네시스가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요. 이야, 자랑스러워. 이게 뭐죠? 어쩐지 1등은 좀 너무 같다 싶었는데 뒤에서 1등이었네요. 말 그대로 꼴찌. 요즘 북미에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제네시스. 그 노력의 결과일까요? 지난 7월에는 미국 현지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2% 이상 성장했죠. 미국에선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라 판매량 자체는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성장률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런 제네시스 하면 생각나는 대표 모델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러 모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G80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G80이 미국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뒷좌석 안정성 최악의 차로 지목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컨슈머 리포트 하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G80이 안전성 꼴찌라니요. 무슨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살펴보는데 네티즌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기가 현기했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듯한데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동차는 무엇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상품입니다. 그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안전성이겠죠.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테스트들에도 한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했습니다. 안정성 테스트를 대개 앞좌석만으로 한정해 평가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테스트가 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35종 인기 신차를 대상으로 뒷좌석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거든요. 테스트 항목은 카시트 편의성, 부스터 시트 활용성, 뒷좌석 탑승객 알림, 안전벨트 리마인더, 뒷좌석 고급 안전, 헤드레스트 기능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1등이 69점의 토요타 시에나인데요. 1등이 69점인 거 보면 만만한 평가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뒤에서 1등인 G80은 어떨까요? 저 아래를 보시면 24점. 어우, 처참합니다. 뒷좌석 탑승객 알림, 안전벨트 리마인더, 뒷좌석 고급 안전 이 세 항목에서 푸어 등급을 받았네요. 아니, 한국에서 실시한 신차 안전도 테스트에는 G80이 1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먼저 이 소식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이때다 싶어서 달려든 많은 분이 승합차보다 안전하지 않은 고급 승용차라니 현기가 현기했다. 이럴 줄 알았지. 차를 개판으로 만들었네. 이런 살벌한 비판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평가 기준 자세히 봐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평가 세부 기준 보면 애초에 기준이 이상한 거 알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궁금해서 직접 제가 컨슈머 리포트 사이트에 가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티즌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한 건지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평가 기준이 약간 독특하긴 합니다. 가장 이상한 게 이 헤드레스트 기능성의 일부분인데요. 대충 해석해보면 헤드레스트는 뒤에서 차가 들이받을 때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서 혹은 뒷좌석 시트를 접기 위해서 이 헤드레스트를 빼고 다닌다.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없을 때 앉으면 불편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싶으시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적합한 헤드레스트가 없을 때 앉으면 편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러면 적합한 헤드레스트 없이 좌석에서 편안함을 느끼면 점수가 깎인다는 거잖아요. 좌석의 편안함은 어떻게 체크할 거죠? 너무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죠. 헤드레스트뿐만이 아닙니다. G80의 경우 뒷좌석 탑승객 알림에서 푸어 등급을 받았잖아요. 해당 평가 항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 시스템은 뒷좌석 문이 열렸다는 것만 알려주지만 그 외에 다른 모델은 문을 잠그고도 뒷좌석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국내에선 G80도 후석 알림 기능을 탑재하고 출시됐죠. 북미에는 이 기능이 빠지고 출시가 된 걸까요? 제일 아래 등급을 준 이유가 뭔지 정확한 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나는 뒷좌석에 가방 놔두고 내려도 자꾸 알람 울려서 꺼버렸는데 북미형은 다른 건가? 이런 반응을 보였죠. 모델마다 평가 세부 내용이 없으니 의문만 늘어갑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안전벨트 리마인더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벨트를 채울 때까지 경고음이 꺼지지 않고 운전하다가 안전벨트를 풀면 경고음이 나와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G80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에 대한 내용이 보이죠? 착용하지 않았을 때 주행 중에 안전벨트를 풀 때 경고음이 켜진다고 합니다. 시간 제한은 있지만 최소한 안전벨트를 풀면 경고음이 나온다는 항목은 만족했죠. 그런데도 G80은 안전벨트 리마인더에서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컨슈머 리포트에서 진행한 뒷좌석 안전도 테스트 결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름의 기준을 세워 뒷좌석 안전성을 평가한 것까진 좋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평가 결과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죠. 그럴만한 게 그냥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G80 미국에서 안정성 최악 이렇게만 보면 야, 저거 저럴 줄 알았다. 이런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도는 따지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겠죠. 이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